넷플릭스 실화, 영화 모르몬교 살인사건, 진실옥은 거짓. 1985년 10월 15일 평화로웠던 도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주택가에서 갈색 종이로 포장된 소포 하나가 폭발합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스티븐 크리스텐슨이라는 증권 중개인이었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나 캐시라는 50대의 여성이 같은 방법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난데없는 폭탄 테러에 혼란에 빠졌고 경찰들은 이 폭탄 테러의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사제폭탄의 주인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같은 도시의 중심지에서 발견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호프만. 당시 31살의 전도 유망한 고문서 수집가로 알려진 그의 차에서 똑같은 사제폭탄인 파이프 폭탄이 오발로 터져버린 것이죠. 경찰은 마크 호프만을 즉석에서 체포하고 폭탄이 제조된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실화, 영화 모르몬교 살인사건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어난 사제폭탄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과 그 반전을 이야기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인 1985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는 15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종교가 바로 모르몬교라는 별칭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였죠. 이 종교는 1830년에 시작되어 약 150년 전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의 불모지였던 땅 유타를 찾아 정착한 종교였기에 그들에게 이 땅 유타와 그들의 개척자 정신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기억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됩니다. 당시 31살의 청년이자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지에서 유명세를 탄 고문서 수집가였던 마크 호프만은 1984년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무실에 하나의 오래된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문서는 바로 150년 전 이 교회가 만들어질 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몬교는 미국 동부에서 박해를 피해 2000km가 넘는 길을 손수레로 이동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초기 자료는 그 교회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마크 호프만의 그 문서는 그들의 종교와 매우 밀접해 보였고 마크 호프만은 교회 역사부를 대상으로 그 문서에 대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교회 역사부는 이 문서를 선뜻 구입했고 그들 중 몇 명은 이것을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서를 구입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마크 호프만은 그동안 그렇게 찾기 힘들었던 150년 전의 역사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냈고 교회 역사부를 대상으로 점점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일이 빈번해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부는 약 1년에 가깝게 마크 호프만이 찾아낸 기적이라는 고문서들과 서신 등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커다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그들을 아리송하게 한 것은 바로 흰색 도마뱀의 편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의 시작은 1830년 미국 동부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청년이 발견하고 번역한 몰몬경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는 마크 호프만이 가져온 고문서들은 매우 달랐습니다. 흰색 도마뱀처럼 생긴 정령이 몰몬경을 찾지 못하게 막았다든지 혹은 신앙과 예수가 아닌 마법과 요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것이 바로 그 마크 호프만이 제시한 고문서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종교를 믿고 있던 신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신앙과 다르게 마크 호프만이 제시한 문서들은 이 교회가 마치 마법과 신화로 쓰여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교란하는 문서에 대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신도들 사이에 이미 그 파급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크 호프만은 금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마크 호프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서 마크 호프만과 그가 제시하는 고문서들은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가르치고 있던 교회의 역사들과 매우 다른 이야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마크 호프만은 값비싼 스포츠카와 사치 행각으로도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교회를 상대로 무려 하나로 1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부에서는 마크 호프만의 문서들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를 중단하고 위조의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거래가 중단된 마크 호프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물론 도시 전체를 주목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5년 10월 15일 마크 호프만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두 건의 폭탄 테러는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경찰들은 갑작스러운 수사와 출동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은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마크 호프만의 파란색 스포츠카에서 같은 종류의 폭탄이 오바로 터지게 되며 그에게 부상을 입히며 밝혀지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경찰은 마크 호프만이 폭탄을 제조한 그의 집 지하실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사제폭탄 시설은 한켠에는 무려 446개에 달하는 또 다른 위조 문서들이 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크 호프만은 법원에서 그저 내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를 쌓고도 그가 빚에 시달렸던 이유는 사치를 멈출 수 없었고 돈을 벌어 실제 고문서들을 사모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1987년 마크 호프만은 문서 위조, 기만, 살인 등의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며 이 영화 모르몬교 살인 사건은 끝을 맺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새롭게 내놓은 이 다큐 영화는 처음 예고편에서는 거대한 종교대 한 폭로자의 법정 싸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제폭탄을 제조하고 고문서들을 날조했던 마크 호프만의 범죄를 자세하게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조 증거들로 그들을 흔들려고 했던 한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종교의 가장 강한 기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날조와 위선으로 기만하려 했던 한 청년의 위험한 계획을 다룬 영화 모르몬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